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녹색청주협의회 강승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청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청주 관내에 있는 12개 마을, 다양한 마을의 형태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통이나 리 단위의 마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마을의 형태도 있는데요. 이렇게 청주 지역에 있는 12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도출되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그 안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 이제 실천까지 하는 그런 모든 이제 마을 계획 과정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마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재해 구호나 그리고 범죄 예방과 같이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이미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내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시는 안전과 관련된 활동은요, 우리 실생활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이 스마트폰에 국민안전신문고나 112 범죄 신고 어플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까이에 활용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주 집에 이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뭐 재난이나 재해 상황이 혹시나 발생될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시설을 점검한다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안전 활동,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안전 활동을 실천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고 계시는 안전 활동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집이라면 이제 살짝 벗어놓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죠. 이렇게 여러분은 안전 활동을 실천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개개인이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개인이 이런 안전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안전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고 또 누가 세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을 계획 세우기는요, 우리가 이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계획이란 무엇인지, 마을 계획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계획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마을 계획은 진행이 돼야 되는지, 구성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추진단, 이 마을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실 추진단에는 어떤 분들이 구성돼야 하는지, 이렇게 마을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요. 두 번째, SWOT 분석이라고 하는 스와트 분석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마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우리가 살고 있는 통, 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특징을 좀 파악해야겠죠, 먼저. 그래야지 구체적인 마을 계획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SWOT,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면회의인데요. 이 사면회의는 사실 이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 우리 마을의 위험 요소들이 발견된 그 안전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는 그 회의 기법인데요. 바로 사면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마을 계획을 세워보는, 안전한 마을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주 지역에서 저희가 아까 12개의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2개의 마을 중에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하셔서, 그리고 이 추진단 분들이 이 스와트 분석이나 사면회의와 같이 여러 가지 마을 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천 활동까지 해주신 청주 지역에 있는 두 마을을 제가 사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파트로 오늘은 이제 구성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먼저 마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계획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마을 계획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른 외부 전문가나 이제 외부에서 그 마을을 바라보는 여러 전문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시의 행정기관에 있으신 여러 가지 좀 자문을 주실 수 있는 이런 관계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분들은 이 마을의 주체가 아니죠. 이 마을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 마을 주민분들이겠죠. 이렇게 이 마을 계획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의 의제, 안전과 관련된 우리 마을의 안전 문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을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그리고 그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면 그 해결 방안을 실천 활동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모든 진행은 주민의 참여,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나 외부 행정기관에 있는 전문가분들, 그런 분들이 자문은 주실 수 있겠지만 마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참여로 이제 모든 것이 의사결정된다는 것과,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마을 계획이 실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위기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마을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들으셨던 재해나 재난,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그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각각 마을에 이제 안전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을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각각 다르게 있으시겠죠. 마을의 특징이, 마을의 주거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마을의 특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는 우리 마을의 재해와 그리고 범죄 등 재난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 계획 수립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계획 순서는 먼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마을 계획 추진단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겠죠. 이 마을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줄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구성된 추진단 분들이 일정을 잡고, 그리고 의제를 발굴하여서 마을 회의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안전 문제는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심도 깊은 마을 회의를 이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제 마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이제 구성이 되었다면 이 계획을 이제 실천 활동으로 전개하는 것까지 이제 마을 계획 순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마을 계획을 구성하는 순서는요, 이제 큰 범위 속에서 이렇게 구성이 된 순서이고요. 사실 이 세 가지 구성 단계 외에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주황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순서들도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마을 계획 추진단이 구성되었다면 이제 마을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시는 안전 문제들을 서로 각자 집이나 이제 생활하시는 장소에서 생각을 미리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각각 생각을 하셔서 이제 마을 회의에 돌입된다면 아마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 마을을 바라보고 또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회의를 통해서 실천 활동으로 전개하실 텐데요. 사실 이 사이에 이 실천 활동을 이제 전개하면서도 그렇고 전개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 마을 실천 활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천 활동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천 활동을 전개한 후에도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을 계획이 잘 실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되돌아보는 그런 회의도 개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마을 계획을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셔야 하는지, 이 마을 계획 추진단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서 우리 마을 계획을 잡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마을 계획 추진단은 하나의 목표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을 계획 수립부터 실천까지 함께할 마을 주민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마을 주민분들이 물론 계실 수도 있어요. 뭐 통장님이나 아파트라면 아파트 입주민 회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면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조금 자문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추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예전에는 이제 주민센터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이 행정복지센터의 관계자분들도 함께 이 마을 계획 추진단에 참여해 주신다면 아주 이제 계획부터 실천까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를 바로 마을 계획 추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 계획 추진단에는 각계 각 층에 있는 다양한 마을 주민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노인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제 안전 문제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바라보는 우리 마을의 안전 문제가 각각의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계획 추진단에는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좀 구성이 된 마을 계획 추진단이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회의를 주도해 주실 한 분이 필요로 합니다. 이분을 바로 주재자 혹은 조력자라고 하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이제 이 마을 회의를 마을 계획부터 이제 실천까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해 주실 퍼실리테이터, 말씀드린 이제 조력자나 주재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실 마을의 대표겠죠. 마을의 대표분이 한 분 계셔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 계획 추진단이 구성이 되었다면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을 회의를 개최를 해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마을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스와트 분석 그리고 사면 회의 두 가지
회의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 회의 방법 1단계입니다. 스와트 분석인데요. 이 스와트 분석은 우리 마을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의 장점, 강점이겠죠. 장점과 그리고 우리 마을의 단점, 그리고 우리 마을의 기회 요소,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4가지 이제 요소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스와트 분석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이 스와트 분석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4가지 색깔로 이제 칸이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들의 알파벳 제일 앞 글자를 따서 S, W, O, T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 하나의 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앞 글자를 딴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와트 분석은 구체적인 마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마을의 내부 환경에서 장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마을의 외부 환경에서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찾아내 마을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내부 환경에서 장점과 약점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가진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마을의 장점 그리고 약점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외적인 요소들 중에 우리 마을의 기회가 되는 요소들, 예를 들면 우리 마을 근처에는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단지 내에 있진 않지만 우리 아파트 외부 환경에서 바라봤을 때 근처에 대형 병원이 있다든지 근처에 인근에 이제 지구대나 경찰서 같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우리 마을 근처에 소방서가 있다든지 다양한 우리 마을 아까 아파트라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우리 아파트 단지 외에서 우리 마을에 이제 기회가 되는 것들을 이제 이 기회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을의 외부 환경에서 우리 마을에 좀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단지에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이제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좀 위험 위험 요소로 좀 느끼신다거나 혹은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가에 좀 유흥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협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을 외부 환경에서 바라보는 위협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그 마을의 내부 환경에서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 마을 내부 환경에서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단지는 조경이 깨끗하다. 그리고 조명이 많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요. 그리고 우리 입주민들이 다들 이제 활발하시고 서로 인사를 잘한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는 우리 마을 단지 내에 이제 자율 방범대가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마을 단지 내에 이제 이 마을의 좀 안전을 관리해 주시는 관리 사무소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의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우리 마을 내부 환경에서의 약점은 무엇일 수 있냐면 단지 내에서 과속하는 차량들로부터 이제 위협을 받는다거나 혹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많아서 가끔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협을 느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을의 좀 내부 요인들 중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약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마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마을 내부 환경에서 장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마을 외부 환경에서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찾아내 마을의 특징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도출하는 방법인 이 스와트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냐면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큰 전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와트 분석을 하면서 이 추진단 분들이 적어 주실 수 있는 이제 이런 포스트잇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포스트잇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적어 주실 펜이 필요한데 이 펜은 어떤 펜이면 좋냐면 조금 굵은 이런 네임펜이면 좋습니다. 이제 이 스와트 분석을 해서 이 전지를 스와트 분석을 모두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이 스와트 분석한 전지를 이제 마을 주민분들끼리 다 같이 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볼펜이나 연필로 적어 주셨다면 조금 뒤에 계시거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이 포스트잇에 적어 주실 때 조금 더 굵은 펜으로 네임펜이나 매직 같은 그런 굵은 펜으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전지나 포스트잇 그리고 펜 이렇게 총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는요. 먼저 환경을 갖추어야겠죠. 자리 배치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하고 있는 한 장면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전지를 가운데 두고 이제 마을 계획 추진단 분들이 한 자리에 원형으로 둘러 앉아서 이제 이 회의가 좀 진행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어떤 강의실 형태나 그리고 회의실이 아닌 조금 딱딱한 공간에서는 서로 의견 제시한 것들을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 앉으셔서 뭐 좌식이 됐든 아니면 이제 의자에 앉고 또 책상에 이 전지를 놓으시든 간에 이제 원형으로 좀 앉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 배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지의 4면을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 마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마을의 외부 환경 중에 우리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요소 그리고 위험 요소를 이제 살펴보실 전지에 이렇게 4면을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을의 주재자 아까 말씀드린 퍼실리테이터 선생님이 이제 마을 계획 추진단에 이제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계획에 이제 회의를 주도해 나가실 주재자 퍼실리테이터의 선생님의 주도로 우리 마을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을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해 주시는 그런 퍼실리테이터의 주도로 이제 한 주제씩 진행이 되면 됩니다. 퍼실리테이터 선생님의 역할은 이렇게 회의를 주도해 주시는 역할도 있지만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우리 마을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퍼실리테이터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을 조금 깊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했지만 정리해서 말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재하시는 선생님께서 주재해 주시는 이제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마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을의 강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의 약점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다 보면 마을 계획 추진단 분들이 그치,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나는 좀 이런 시각에서 우리 마을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재자 퍼실리테이터의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재자 선생님이 주도해 주셔서 한 가지 주제씩 총 4가지 주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전지에 의견을 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 전지를 이렇게 펼쳐서 하나의 종합적인 의견을 좀 도출해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추진단 분들, 주민분들이 우리 마을의 강점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적어주셨구나. 그리고 약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적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와트 분석은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스와트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스와트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2가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에는 아마 그 가장 왼쪽에 서 계시는 남자분이 퍼실리테이터 주재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의를 주도해 주시는 것 같고, 이 마을에서는 이제 그 좌식으로 원형으로 둘러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의 책상에 전지를 펼쳐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이 마을에서는 퍼실리테이터 선생님이 이제 여성분이신가 봐요. 이분이 이제 종합적인 우리 마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요소, 그리고 위기 요소,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그 추진단 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 마을의 위험 요소들,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내부 환경에서 보여지는 위험 요소들,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우리 마을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이 도출이 되었다면, 도출된 안전 문제들 중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실천할 수 있는 이제 위험 요소들을 몇 가지 이제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회의를 하실 텐데요. 바로 사면 회의입니다. 이 사면 회의는요, 구체적인 안전 실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면 회의라는 이제 회의 방법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면 회의는 주민 스스로,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실현 가능한, 너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제 너무 좀 먼 미래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요소를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면회의라고 하고요. 이 4가지 영역을 나누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단계, 이 실천 단계는 개월수가 되겠죠. 지금이 이제 뭐 11월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날은 11월인데요. 이 11월에서부터 이제 12월까지 뭐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이 단계가 2단계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뭐 연초부터 이제 연말까지 좀 계획을 하신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1단계 기간, 2단계 기간, 3단계 기간, 요 기간이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칸이 조금 더 늘어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천 단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행동 목표를 이제 가장 가운데에 작성해 줍니다. 이런 실현 가능한 안전 활동 목표를 세워서 이제 정말 구체적인 우리 마을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세우는 그런 회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요소에는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정보, 관리,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인적 자원은 인이 들어가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겠죠. 이 행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추진단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추진단 분들 외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뭐 전문가 분이나, 그리고 이 추진에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아파트의 그 입주민들에게 뭐 모집 안내 방송을 한다든지, 추진단을 더 모집하거나 이런 안내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각 마을의 뭐 통장님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안전 문제를 좀 실현하기 위한
이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그 구성원들을 조금 더 모집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실현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적어 주시는 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적 자원은 행동 목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했다면 네, 맞습니다. 바로 비용이나 현물과 같이 이 행동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현물 그리고 경비와 같은 이 비용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에는요, 행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정보를 수집했는지, 예를 들면 정보를 얻는 매체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인터넷 매체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사면 회의를 하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셔야 된다면 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을 돌아본다거나 그리고 어떤 시장 안에서 또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라는 칸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요소는요, 기간별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가 이제 다 작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종합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실현해 나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행동 목표를 달성할 때 행동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소화기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센서 등을 설치했다든지 이렇게 현물을 좀 설치했다면 이 설치된 현물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관리 방안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인적 자원은 사람과 관련된 것을 적어주시는 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적 자원은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현물이나 경비 그리고 정보에는 행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보를 얻은 매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매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매체들을 좀 적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는 이제 사전 관리가 있을 수 있고 사후 관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의를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안으로 그리고 언제 개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또 이제 관리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행동 목표가 실현된 후에 좀 관리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면 회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준비물은 스와트 분석과 동일합니다. 전지, 포스트잇, 그리고 조금 굵은 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도 아까 스와트 분석과 거의 흡사합니다. 환경을 먼저 갖추어야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둘러 앉아서 마을 주민분들이 각각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원형으로 자리를 배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와 가장 가운데에는 아까 뭐를 적는다고 했죠?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적는 칸에 이제 목표를 적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단계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인지 단기적인 목표인지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린 이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칸이 달라질 거예요. 1월부터 12월이라면은 이제 칸이 조금 더 많아질 것이고 단기적인 목표, 정말 2달 아니면 3달 안에 우리가 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칸이 3개가 되겠죠. 이렇게 칸을 단계에 맞게 이제 매직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스와트 분석처럼 주제자의 주도로
하나씩 한 주제씩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종합 발표 시간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녹색청주협의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마을 중에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하셔서 스와트 분석과 사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안전 문제를 도출해내고 우리가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그 안전 문제에 대한 실현 방법을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그 사면 회의를 통해 그 작성해 주셔서 그 해결 방안을 실제로 실천한 사례를 두 마을 정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사직 이동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직 이동에는 이렇게 그 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추진단에는요, 마을의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분들, 그리고 지역 내의 자율방범 대장님, 그리고 뭐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예전엔 주민센터라고 했지만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그런 행정 관계자들도 이제 이 추진단에 포함되어 있으셨습니다. 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추진단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을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원형으로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형으로 회의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사직 이동의 추진단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마을의 통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내에 이제 마을 자율방범대 대장님, 그리고 그 행정복지센터의 그 행정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우리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다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이 마을의 이제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사직 이동에서 스와트 분석을 한 사례를 좀 보시겠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찍었지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설명을 좀 달아 놓았습니다. 먼저 사직 이동의 장점을 좀 보면 조용하고 깨끗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직 이동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된다라는 마을의 내부의 강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직 이동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가로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도와 도로의 경계가 좀 모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빈집이 많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직 이동의 마을 외적인 요소들 중에 우리 마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었냐면 근처에 방송국이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근처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어서 교육의 중심지이다. 우리 사직이동은 교육의 중심지이다라는 좀 그 의견도 주셨어요. 이 근처에 방송국이 있다라고 한 이제 그 의견을 주신 분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직이동 마을 계획 추진단이 어떤 실천 활동을 할 때 근처에 혹시 방송국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촬영도 하고 또 뭐 기사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 근처에 방송국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는 이제 외부 차량이 우리 사직이동 단지 내에 주차를 많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렇게 가로등이 부족하고, 그리고 도로와 인도와 도로 간의 경계가 조금 모호해서
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빈집이 많다. 우리 마을에 이제 외부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 이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을을 좀 마을의 안전 문제를 위협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사실 이 사직 이동에서는 좀 그 포인트로 잡으신 것이 가로등이 부족하다는 것과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이 모호하다. 이 두 가지를 포커스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좀 구체적인 행동 계획안을 작성해 주신 것인데요. 8월은 파란색 동그라미로 쳐놨고요. 그리고 9월은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놨습니다. 이 사직 이동에서는 이제 센서 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벤치와 경계석을 이제 도색하는 좀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이제 잡아주셨는데요. 이 사직 이동에서는 8월부터 9월까지 조금 단기적인 이제 마을 행동 계획안을 작성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8월에는 센서 등을 구입하고 그리고 센서 등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수요 조사와 함께 그리고 사직 이동에 내에 있는 전파사들을 좀 방문해서 자문을 좀 구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그 주민센터에서 주 2회, 주민센터에서 2주에 한 번 주 1회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식비와 간식비가 될 수도 있으니 이것들을 물적 자원에 적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9월에는요, 이제 센서 등을 본격적으로 구입하고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센서 등 설치와 함께 벤치와 경계석을 도색하기 위해서 이제 도색에 참여해 주실 이제 참여자들을 좀 모집했고 그리고 이제 벤치 경계석 도색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보시면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이 실천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보도 자료로 작성해 주신 것까지 이 행동 계획안에 포함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 사직 이동에서는 센서 등 설치, 우리 마을에는 가로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 마을의 골목에 어떤 이제 그 어두운 곳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수요지를 파악하고 그곳에 이제 한 센서 등을 한 30개 정도 이제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직 이동에는요, 그 골목에 이제 지나다니실 때마다 이제 센서 등이 켜지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직 이동의 주민분들, 아까 마을 계획 추진단 분들과 함께 여러 주민분들을 조금 더 모집하셔서 이제 그 왼쪽 사진에 보시면 마을의 그 도로와 이 인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 이 사이에 있는 경계석에 아무런 색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경계석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경계석에 이 페인트를 이제 바르시는 모습을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이제 벤치에 걸터 앉으시는 이렇게 노약자분들이 많으신데 이 노약자분들이 이제 걸터 앉으실 때 좀 미끄러지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의 끝부분에 이제 이 부분은 벤치의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페인트를 칠하시는 그런 활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주 사천 푸르지오의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청주 사천 푸르지오에서는 이렇게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님뿐만 아니라 아파트니까 이제 그 동마다 이제 그 동 대표님들이 계시겠죠. 그 동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그 주민분들 그리고 관리소장님 이렇게 추진단에 함께 해주셨고요. 이 그 청주 사천 푸르지오의 스튜어트 분석을 해보니 장점으로는 젊은 세대의 가구가 많아서 단지가 활기차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조경이 예쁘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청주 사천 푸르지오의 장점이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통행 시 사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단지 내에 킥보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아파트 단지 내에 단점을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천 푸르지오 단지 외적인 요소들 중에 우리 마을의 기회가 되는 요소들은 인근에 대형 병원이 있다. 그리고 학교와 경찰서가 인근에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외부 요소들 중에 우리 사천 푸르지오의 위험 요소로 이제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인근에 외곽 순환 도로가 있어서 단지에 계신 분들이 좀 소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소음이 심하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주 사천 푸르지오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이렇게 잡아주셨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마을 내의 단점에서 단지 내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많다라는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면회의를 실시하셨어요. 바로 이제 가운데 목표를 보시면 자전거 명예 운전 면허증에 도전하세요라는 주제로 이제 아파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좀 자전거 교육을 실시해서 이 안전 의식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입주민들에게 좀 안전 의식을 조금 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좀 행동 계획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8월과 9월로 두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좀 행동 목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8월에는 이제 자전거 교육 강사도 섭외하시고, 그리고 예산과 일정에 대한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 자전거 교육을 이제 진행하기 위한 이제 홍보 방안으로 현수막도 제작하시고,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9월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게 보이죠. 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조금 모집하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제 이 교육이 끝난 후에 이 교육이 좀 실행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봉사자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 마을에선 봉사자들을 모집하셨고, 그리고 이 교육이 모두 끝난 후에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까지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주제가 자전거 명예 운전 면허증에 도전하세요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제작하고, 그리고 기념품으로 이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헬멧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헬멧도 구매하시는 것까지 계획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 사천 푸르지오에서는 사실 이 대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전거 교육을 하고 또 실습까지 하고, 아파트에서 발급하는 이제 명예 운전 면허증을 좀 발급해서 아이들의 안전 의식을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그런 이제 아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좀 높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을 계획하셨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이 자전거 안전 교육을 이제 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전거 교육 강사분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시고, 이 사천 푸르지오 단지 내에 있는 아이들이 각각에 있는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듣고, 이렇게 자전거 교육을 이제 실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명예 운전 면허증보다는 아무래도 이 교육을 실시했으니 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아이들의 안전 의식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중간에 실천 하기 전에 이제 점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운전 면허증보다는 이제 수료증을 제작하고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선회를 해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각각의 수료증을 이제 발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을 계획 추진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을 계획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그리고 실천 활동까지 모두 이제 마무리된 청주 지역의 두 마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을 계획은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두 마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통이나 리 단위의 마을이 될 수도 있겠죠.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고 계시는 마을이 조금 더 안전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